참고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16일 날 보면 수질관리 시험 본다고 했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또 자료 한번 또 게시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리고 뭐 질문 사항들 보면은 여러분들 뭐 pH 관련된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급수, 관수, pH라든지 또 여러분들 보면은 전기 전도도 있죠. 그리고 전기 전도도 급수도 얼마였죠? 250 마이크로 지멘스. 그 다음에 이제 관수는 4000 마이크로 지멘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도 지시가 떨어뜨렸을 때 색깔로 경수인지 연수인지 알 수가 있죠. 자, 경수면은 무슨 색이었죠? 적색. 그 다음에 연수면은 청색.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좀 정리해서 제가 좀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작업형은 이제 그걸로 이제 시험 볼 겁니다. 그리고 아까 50문제 이제 풀어드리는 그 문제 중에서 40문제 나오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은 다음 주 보면 목요일날 16일날 보는데 4교시에 이제 필답 보고 그 다음에 이제 5, 6, 7교시에 보면은 작업형에서 아까 수질에서 pH나 또 여러분 전기 전도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경도 지시가 떨어뜨려서 색깔 보면은 검지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관리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는 거는 다음 시간부터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차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는 에너지 원별 그러면 특성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자, 에너지 원별 뭐 특성 파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에너지, 연료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시 연료의 이제 정의라든지 자, 에너지 원별 특성 파악에서 첫 번째는 에너지 원별 특성 파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연료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보일러에서는 자, 여러분 발열량, 자, 열을 얻어서 이걸로 보면 보일러 내부에 있는 자, 물을 끓여서 증기나 온수를 만들죠. 그러려면은 열원이 필요한데 이때 열원은 연료를 태워서 얻습니다. 이걸 발열량이라고 불렀죠. 자, 그러면은 연료는 크게 보면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고체 연료, 그렇죠? 액체 연료, 기체 연료. 그래서 그 각각의 연료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에너지 원별 특성 파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또 문제로서도 자주 나오는 부분들이죠. 자, 두 번째는 보일러의 이제 종류별, 자, 연소 장치 이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연료로 또 날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체에서는 자, 연소 장치 세 가지 뭐가 있었죠? 고체, 화격자, 미분탄, 유동화. 네.
자, 그리고 액체 연료.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 액체 연료도 자, 중질류와 경질류가 있어요. 경질류는 종류가 이제 여러분들 증발식 버너.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중유 같은 중질류 같은 경우에는 무화식 버너였죠. 특히 이제 무화식 버너의 종류에 대해서 문제 자주 나왔습니다. 무화식 버너에는 유압 분무식, 연료에 압력을 가해서 분무하는 방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로터리, 회전식 버너, 분무컵이 자 회전하면 원심력에 서 연료가 분사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류체 버너에서 보면 고압기류식과 저압기류식. 고압기류식은 고압의 공기를 이용해서 연료를 무화시키는 방식. 저압기류식은 저압의 진기를 이용해서 연료를 무화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문제로 자주 나왔던 게 자, 유압 분무식에다가 플러스 송풍기를 같이 이렇게 합쳐놓은 거. 뭐라고 했죠? 그쵸? 건 타입 버너. 네,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 중유 버너의 종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기체 연료에 이제 버너가 있었죠. 자, 기체 연료는 자, 크게 보면은 자, 버너 종류 두 가지 뭐 있었죠? 네. 자, 연소 방식으로 하면은 확산 연소와 예온합 연소가 있었죠. 그래서 자, 확산 연소 하면은 무슨 버너였죠? 적화식 버너. 그리고 예온합 버너에는 전 1차 공기식, 그리고 세미 분재식, 분재식 버너 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연소 또 방법과 연소 장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 보일러의 열정산이 있습니다. 열정산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많이 배웠죠. 열정산을 하는 이유는 보일러에 보면은 자, 열이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나가는지를 파악을 하면은 자, 어떻게 보면 보일러를 더 효율적으로 운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열설계 구축 자료로도 사용을 합니다. 또 이걸 통해서 보면은 보일러에 보면은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고 했죠. 보일러의 효율은 무엇으로 나눠준 거죠? 유열을 그죠? 임열, 공급열로 나눠준 거죠. 곱하기 100을 해서 여러분들 퍼센테이지로 나타냅니다. 또 여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뭐 상당 증발량 같은 말로 환산 증발량이죠. 물론 마력이라든지 또는 뭐 증발 개수 자, 이런 것들은 다 보면은 열정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열부와 또는 뭐 효율 등을 계산이 보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웬만한 공식들은 여러분들 다 미리 다 배웠어요 지금. 네, 어떻게 보면 뭐 내용 들어가면은 또 다시 이제 복습하는 기분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또 에너지 절약 기기, 뭐 사례 같은 것도 내용이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에너지 원단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량에 따른 원단위 산출인데 원 단위에 보면은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원 단위가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봐주시면 되고요. 자, 에너지 비용의 정산이라든지 생애 주기 비용 산출인데 특히 보면은 이 생애 주기 비용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금 잘 안 나오는데 전에 초기에는 그 생애 주기 비용에서 그 항목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적도 있고요. 그리고 설명이 나오고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그래서 뭐 생애 주기 비용 이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로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 에너지 관리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근데 대부분은 보면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에 보면은 에너지 원별 특성 파악하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명절달 보면은 뭐 이렇게 음식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나요? 네. 한글날이랑 또 끼어 있어가지고 또 길었죠. 네. 또 오늘만 여러분 수업 받으시면 또 내일 모레 또 쉬시니까요. 네. 앞으로 이제 또 수요할 때까지 이렇게 쉬는 날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충분히 기초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 한번 또
용접할 때도 기대돼요.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았는지. 네. 네. 한 시간씩 하니까 충분히 또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자전거 배우는 것도 비슷해가지고 한번 또 기술 습득하면은 이게 좀 해보면 금방 올라와요. 네. 대신 이제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자세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고 한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용접할 때 보면은 안전이 가장 좀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여기 슬러그나 보면은 빛 같은 경우는 자외선하고 강한 빛이기 때문에 자 그거 보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이상하면은 바로 나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세요. 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약간 좀 나와서 좀 먼 산이라든지 이렇게 좀 초록색 좀 보면 눈이 좀 피로가 좀 풀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또 용접실 들어가면 뭐 덥잖아요 또. 그러니까 물도 하나 좀 준비하셔가지고 수시로 수분 섭취 하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용접은 이제 수리할 때까지 계속 진행을 하겠지만은 최우적으로 여러분 용접에서 하는 부분들이 플랜지 용접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용접이 되고 하면은 다다음 주쯤에는 한번 좀 작품을 한번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이제 7번까지 작품 있죠. 이걸 한번 만들어 보셔야지 시간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러분 이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거를 각 돌려서 여러분들 조립 순서 이런 걸 좀 익히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 다다음 주쯤에 한번 나를 잡아서 한번 여러분들 작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용접 플랜지 그때는 들어갈 때는 플랜지 새거 드릴 거예요. 때문에 용접이 좀 충분히 연습되기 때문에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8일 날 예. 예. 직접 준비해 주셨어요. 10월 28일 날이요? 잠깐만요. 자, 연료. 자, 연료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뭐 탄화수소 이런 것도 다 연료에 해당되죠. 그래서 자,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주로 이제 연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연료라는 것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하면서 자, 빛과 열을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이거를 연료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소의 이제 정의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자, 보면은 여러분 석탄이라든지 석유 같은 거 보면 땅속에 묻혀 있는 것들을 채굴해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산지에서 생산된 거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대부분 자, 보통은 자, 유해 물질 등을 제거해서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용하기 편한 상태로 가공한 것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여러분 이제 선택형 문제로 한번 좀 출제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선택형 문제 하면 여러분들 OX 문제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연료라는 것은 자,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연소하면서 빛과 열을 발생하는 물질을 말한다. 자, 이거는 뭐 틀린 내용이 없죠. 자, 두 번째. 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연료. 자, 산지에서 생산된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자, 이러면 맞나요? 틀리나요? 틀리죠. 예. 산지에서 생산된 건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용하기 편하도록 가공해서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OS 내용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료의 이제 정의가 보면은 연소의 정의와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소의 정의. 어떤 물질이 산소와 화합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다량의 열, 빛을 발하는 현상. 또 현상이라고 하면 연소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빛이나 열을 발생하는 물질이 되거든 이거는 연료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것도 예를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설탕, 에탄올 이런 것들은 공기 중에서 가열이 되면은 연소, 불에 탑니다. 그렇지만은 소금 이거는 불에 타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가열해도 연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설탕이나 에탄올 이거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소금은 연료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불에 탈 수 있는 물질 이런 것들만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연소의 이제 3요소입니다. 근데 이것도 외국평가에서도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소가 일어나려면 세 가지 요소를 갖추어야지 연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없어도 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소 불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금방 불완전 연소가 된다든지 금방 불이 꺼진다든지 이렇게 연소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연소를 위해서는 첫 번째 가연물,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에서 고체, 액체, 기체 이런 연료 등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산소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산소라든지 또는 공기는 중에 21%가 체적으로는 산소가 들어있죠. 또는 산화성 물질 이런 것들이 산소 공급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화원이라고도 부르고요. 점화에너지라고 하는 점화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불씨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접이나 용단, 용접이라는 것은 두 개 보면은 금속 물체를 합치거나 용단이라고 하면 절단할 때 이제 쓰는 거죠. 이때 불띠 같은 게 또 일종의 보면 점화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전기 스파크, 마찰할 때 일어나는 불꽃 이런 것들도 점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점화원 또는 불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줘야지 안정적으로 연소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전 연소와 불완전 연소. 자, 불꽃에서 한번 보면은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는 이 불꽃 색깔이 적색을 띱니다. 또는 암적색을 띠죠. 자, 완전 연소 됐을 때는 불꽃 색깔이 청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 기체 연료일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연료가 탈 때, 연소할 때 산소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은 연료가 끝까지 타는 완전 연소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완전 연소가 되면은 여러분들 연소되는 연료도 있죠. 이게 완전히 제가 타버리기 때문에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근데 불완전 연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여러분들 매연이라든지 또는 먼지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다 타고나지 않은 물질들 있죠. 연료가 다 타지 않은 물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산소가 이제 충분히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연료와 섞이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는 거죠. 불꽃 색깔이 빨간색 또는 이제 적색, 암적색이면은 불완전 연소. 자, 기체 연료에서 이제 파란색 불꽃이면은 완전 연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 색깔만 봐도 완전 연소인지 불완전 연소인지 구분할 수가 있죠. 특히 보면은 여러분들 그래서 배기가스를 이제 분석해서 완전 연소가 됐는지 불완전 연소가 됐는지를 여러분들 측정을 하죠. 이때 여러분들 보면은 일산화탄소 이거는 뭘로 측정했죠? ppm으로 했죠.
몇 ppm 이하였죠? 그렇죠. 200ppm 이하.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몇 프로 이상이야? 그죠. 9% 이상. 산소는 자, 몇 프로야? 3.7%. 네, 적당한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연료의 구비 조건입니다. 근데 이것도 의외로 문제로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객관식 문제로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연료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거.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근데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들 쉽게 자, 고를 수도 있고 쓸 수도 있는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는 단위 중량당 보면 발열량이 커야 된다. 그래서 자,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클수록 적은 연료로도 많은 열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보면은 연료를 많이 떼어서 많은 열량을 얻는 것보다는 적은 연료를 연소시켜서 많은 열량을 얻을수록 더 좋은 연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유독성이 적고, 자, 연소 후에 완전 연소가 돼서 유독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자, 연소 후에 보면은 독성 가스가 많이 발생된다는 얘기. 여러분들 보면은 일산화탄소 이것도 이제 독성 가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연탄가스 뭐 중독이나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일산화탄소, 불완전 연소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서 자,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또 연소 시 공해 발생이 적어야 된다. 자, 공해 발생 물질 이런 것들이 적게 발생하거나 발생이 아예 안 되면 좋은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기체에서 액체, 고체로 갈수록 자, 이렇게 불완전 연소되기가 쉽고 이런 공해 발생 물질들이 더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자, 점화는 용이하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연료에다가 보면 불을 붙일 때 쉽게 불이 붙을수록 좋은 거죠. 또 연소성이 좋아야 된다. 잘 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화가 또 용이하고 연소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연소실 항상 고온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 저장 및 취급이 쉬워야 된다. 특히 뭐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자, 노천, 공터 같은 데 있으면 이렇게 쌓아놓고 야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액체에서 기체로 갈 수 있어요. 기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들 창원에서 또 창원 상압에서는 보면은 자, 우리 주위의 온도와 압력에서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압력 용기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취급이 까다로운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저장이나 취급이 쉬울수록 이제 좋은 연료입니다. 자, 가격은 싸고 저렴하고 구입이나 운반이 쉬워야 된다. 쉽고 이렇게 옮기기가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든 구비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연료는 없지만은 다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조건을 갖춘 것들이 좋은 연료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내용을 살짝 바꿔놓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커야 되는데 작아야 한다 하면은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열량은 크면 클수록 좋은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연소 조절할 때 용이성으로 보면은 기체, 액체, 고체로 갈수록 연소 조절하기가 이제 불편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체 연료 보면은 한번 불이 타면은 다 탈 때까지 보면은 자, 둬야 되죠. 근데 액체나 이제 기체 연료 같은 경우는 연료량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자, 연소율을 조절이 가능한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연료의 조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성이라고 하면은 연료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 등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료의 성분들, 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죠. 탄소, 수소, 산소, 황, 질소, 회분, 수분. 특히 이 회분 같은 경우에는 검댕이가 되는 성분들이고 이 회분 안에는 반화점이 특히 많이 섞여져 있습니다. 근데 반화점이 보면 여러분들 고온부식의 원인 물질이었죠.
또 연료 자체에도 수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 연료 중에 이제 수소가 연소해서 산소와 만나서 또 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지막 연소 후에 자, 수분이 나오는 게 보면 연료 자체에도 있고 또 연료가 연소했을 때도 발생하는 또 물이 있는 거죠. 자, 연료의 이제 주성분 하면은 탄소, 수소, 산소 이게 보면은 3대 주성분입니다. 주로 이제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죠.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열 성분은 탄소, 수소, 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에서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열 성분이 아닌 거 고르시오. 산소가 나왔었죠. 네. 그래서 탄소와 수소, 황 이 세 가지 성분은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입니다. 자, 근데 주로 탄소와 수소를 이용하고 황은 약간 부작용이 있죠. 왜냐면은 황, 그렇죠? 연소하면은 아황산가스. 자, 이게 이제 이런 독성가스입니다. 또 이 아황산가스가 오산화반화율 촉매작용에 의해서 무수황산이 되고 이 무수황산이 수분과 만나면은 자, 황산이 된다고 했죠. 이게 이제 저온부식을 일으키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자, 탈환 작업을 통해서 연료 중에 이런 황성분을 제거하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열 성분도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연료가 연소. 자, 타기 위해서는 우선 자, 탈 수 있어야 되고 산소와 만나서 이제 연소가 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야 한다. 그래서 산소가 이제 부족하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죠. 또 산소가 너무 과다하면은 산화염이라고 해서 연소실이 보면 냉각되고 또 배기가스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직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서 탈 수 있는 온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안정적으로 연소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 여러분들 연소실을 보면은 고온을 그래서 유지해야 되는 이유죠. 그럴수록 연소율도 높아지고 또 보면 연료도 더 잘 연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 이제 하나라도 이제 부족하면은 불완전 연소가 되거나 불이 꺼지게 됩니다. 자, 연소의 이제 3요소입니다. 자, 가연성 물질,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지 연소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연소의 3요소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부분입니다. 이것도 의역평가에서 문제로 나온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가연성 물질 바로 연료를 뜻하고 고체, 액체, 기체, 연료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산소 공급원. 자, 공기 중에는 21%에 최적으로 보면 산소가 들어있고 또 산소 자체가 보면은 공급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은 산소를 공급하면 좋지만은 자, 그러려면 이제 자, 공기 중에 산소를 분리해서 정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 드니까 그냥 일반 주위에 있는 공기를 그대로 송풍기를 통해서 집어 넣는 거지. 자, 점화원. 자, 화염이라든지 마찰 또는 불꽃 이런 것 등이 일종의 점화원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좀 정리한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발열량 한번 보면은 자, 가열성분 연료가 자, 공기 중에 산소하고 화합해서 발열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산소가 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발열량이 나오죠. 그래서 연료 1kg당 자, 8,100kcal의 발열량이 나오는 거죠. 자, 수소와 산소가 만납니다. 그래서 H2 물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자, 34,000kcal/kg. 그래서 자, 수소 1kg당 34,000kcal의 열량이 발생된다는 거지. 자, 황은 근데 상대적으로 좀 발열량이 적습니다. 황과 산소가 만나면은 자, 아황산가스 또는 이산화황이라고 부르고요. 자, kg당 2,500kcal의 발열량이 나오죠. 그래서 이 탄소, 수소, 황 이 세 가지는 가연 성분에 해당된다고 했죠.
자, 근데 연료 중에 보면은 수소가 있으면은 연소 후에 자, 수증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는 증발하면서 열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이 발열량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발생된 발열량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총 발열량 보면은 고유 발열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총 발열량. 또는 이제 고유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증발 잠열로 소인시를 하게 된다. 그래서 자, 보면은 고유 발열량은 이렇게 연소시에 나오는 모든 발열량을 고유 발열량이라고 하고, 여기서 증발 잠열을 자, 빼주면은 이게 무슨 발열량이 되는 거죠? 그쵸? 저희 발열량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증발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 이게 뭐죠? 고유 발열량. 그렇죠? 증발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저희 발열량.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됐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고유 발열량과 저희 발열량의 차이가 나는 원인, 연료 중에 수소와 그리고 연료 중에 섞여 있는 수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공식이 있었죠. 자, 저희 발열량 공식. 근데 이게 또 외부평가에서도 한번 계산 문제로 나온 적이 있다고 했죠. 저희 발열량은 고유 발열량 빼기 600이 보면은 0도씨 물의 증발 잠열이 597.3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유치까지 해서 600으로 계산한 겁니다. 곱하기 9, 그렇죠? H 9 곱하기 H 플러스 W 워터. 네. 그래서 이게 바로 저희 발열량 공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소 그리고 수분, 예. 자, 이거에 따라서 보면은 자, 이렇게 저희 발열량과 고유 발열량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고유 발열량에서 이런 수분, 수소와 또는 워터, 수분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이게 바로 저희 발열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연료 중에 이제 황성분. 자, 이거는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연소하면은 이 황이 이산화황 또는 아황산가스가 됩니다. 자, 이거는 황산이 돼서 저온부식 또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거죠.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연료 중에서 이런 황성분을 제거한 다음에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불연성분, 불에 타지 않는 성분입니다. 산소, 질소, 인이고요. 조연성분, 불이 잘 타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은 이 조연성분은 스스로 불이 타지는 못합니다. 이거는 산소. 자, 주성분, 탄소와 수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자, 고체연료의 주성분은 뭐죠? 그렇죠. 고체연료의 주성분은 탄소. 그리고 액체와 기체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 네, 두 가지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료의 분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연료. 상온에서 형태와 성질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한다. 그래서 상온에서 우리 주위의 온도에서 보면은 이렇게 있는 형태에 따라서 고체, 액체, 기체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고체 연료, 나무, 네. 그 다음에 석탄, 네. 또는 뭐 목탄이라든지 수시죠. 그 다음에 연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나무를 태워서 이제 목탄으로 만드는 거고요. 또 석탄을 보면은 또 여러분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면은 이렇게 연탄이 되는 거죠. 또 코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크스 같은 경우는 석탄을 산소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연소를 시키면은 이게 녹아서 코크스라는 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용하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보면은 자, 고체 연료에서 연소 형태 두 가지 뭐가 있죠?
네, 고체 연료에서 연소 형태. 그렇죠. 표면 연소와 또 뭐가 있죠? 그죠. 부대 연소. 네. 고체 연료에서 네. 연소 형태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해 연소와 그 다음에 표면 연소 이런 것들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자, 분해 연소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들 목탄이나 석탄 같은 게 이제 연소하면은 자 여러분들 가연성 기체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게 이제 연소되는 게 바로 분해 연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면 연소는 이런 수처럼 다 타고난 이게 탄소 덩어리죠. 그러면은 산소하고 접촉하는 표면에서 연소가 나는 게 표면 연소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에서 이제 연소 장치 하면은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화격자, 유동화, 미분탄 연소가 있었죠. 자, 이번엔 이제 액체 연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 연료는 이렇게 휘발유, 등유, 경유 이거를 여러분들 경질유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중유 이게 이제 중질유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비중에 따라서 자, 비중에 따라서 이렇게 경질유와 중질유로 나누고 있죠. 주로 액체 연료들은 이렇게 원유, 석유에서 이제 추출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 원유를 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은 자, 이렇게 가열을 해서 직류탑에서 가열을 해서 끓은 전으로 구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바로 LPG, 액화 석유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가솔린, 나프타, 뭐 등유, 경유, 윤활유, 그 다음에 중유, 그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아스팔트나 이런 찌꺼기 등이 마지막으로 나오게 됩니다. 직류탑에 따라서 끓는 점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중유입니다. 근데 이제 경질유와 이제 중질유의 가장 차이는 뭐냐면은 상온에 이렇게 놔뒀을 때 자, 증발하면은 이건 경질유. 그래서 여러분들 주유소에서 절대 담배 피지 말라고 그러죠. 이런 게 보면은 유증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화재나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유는 상온에서는 절대로 보면 증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열량 갖고 있지만은 자, 연료로서 사용하려면은 반드시 예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열할 때도 두 단계로 필요하죠. 뭐냐면 연료를 이송하기 위해서 예열이 필요하고 자, 두 번째로는 보면은 연료를 안개처럼 분사하기 위해서, 무화하기 위해서 또 예열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연료를 예열하는 장치를 자, 중유 예열기 또는 오일 프리터라고 불렀죠. 이때 자, 어느 정도 온도까지 보면 예열하는 40도, 최소 40도인가? 자, 자, 보통 이송할 때 그죠? 이송할 때는 40에서 50도, 또는 이제 이게 이제 연료 저장 탱크고 서비스 탱크 같은 경우에는 40에서 한 60도까지 예열하죠. 그리고 자, 만약에 중유 예열기 오일 프리터 같은 경우는 85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 그 정도까지 예열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고체 이번에는 액체 연료죠. 그래서 연소 형태 하면은 두 가지 보면은 증발 연소 이게 이제 경질유에 해당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중질유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무화연소입니다. 그래서 중유 같은 경우도
정도에 따라서 A, B, C 중류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A 중류는 예열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이제 B와 C 중류는 예열이 필요하다고 했죠. 또 연소 장치 보면은 자 이렇게 증발 연소할 때 이제 증발식 번호. 자 증발식 번호. 그리고 무화 연소에는 무화식 번호가 있습니다. 자, 무화식 번호가 있고요. 이 무화식 번호 보면은 종류도 여러분들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유압분무식 번호, 로터리 번호. 자, 이류체 번호에서 고압 기류식, 저압 기류식이 있죠. 그리고 건타입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액체 연료의 번호 종류를 쓰시오. 세 가지 쓰시오. 그럼 액체 연료의 번호 종류 하면은 뭐 써야 되죠? 네. 자, 무화식 번호 종류 쓰시면 돼요. 액체 연료 번호 하면은 유압분무식, 뭐 로터리 번호 보면은 이류체 번호, 그다음에 뭐 건타입 번호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또 이제 번호로 이제 또 나올 수 있는 게 강제문합식 번호. 아까 문제 나왔죠? 뭐 했었죠? 강제문합식? 네. 강제문합식. 아까 프리믹스가 아니면 예오나, 그 다음에 노블. 또 뭐 했었죠? 네. 디퓨저. 네. 세 가지는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은 강제문합식 번호는 지금까지 이제 외국평가 문제가 몇 차례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경질류, 중질류 보면은 각각 보면은 사용하는 또 분야가 또 다르죠. 주로 이제 가정 난방용으로 LPG 또 많이 쓰고요. 또 이제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연료, 네. 또 나프타, 화학 원료로 씁니다. 등유, 자, 뭐 가정집이라든지 아니면 뭐 비행기 보면은 연료로 쓰고요. 자, 경유, 디젤 엔진에 쓰죠. 자, 윤활유도 보면은 종류가 또 여러 가지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사용할 수 있는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중유. 주로 보면은 요즘에는 자, 여러분들 중유 같은 경우에는 뭐 보일러 연료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왜냐면 이제 또 연소 후에 보면은 이런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들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 선박 연료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 기체 연료에서 보면은 연료로 다 좀 바꿔서 좀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류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기체 연료입니다. 자, 기체 연료. 자, 기체 연료는 여러분들 이제 연소 형태 뭐 있다고 했죠? 두 가지. 확산 연소와 그쵸 예오납 연소가 있습니다. 자, 확산 연소는 한마디로 불꽃 주위에 보면은 자, 공기 또는 산소를 이용해서 연소하는 방식이라면은 예오납이라는 것은 미리 연료와 공기를 섞어서 이제 연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확산 연소하면은 적화식 번호. 자, 예오납 연소하면은 그렇죠. 전 1차 공기식. 그 다음에 분전식과 세미 분전식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보면은 여러분들 1차 공기가 몇 프로 이상이죠? 분전식은
그렇죠. 40% 이상이면은 분전식. 자, 1차 공기가 40% 이하. 이거는 세미 분전식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1차 공기 40, 2차 공기 60. 그다음에 세미 분전식은 1차 공기 뭐 30, 2차 공기가 뭐 70. 하면은 세미 분전식을 보는 거죠. 전일차 공기식은 자, 1차 공기만 100%. 적과식 번호는 확산 연소이기 때문에 2차 공기가 100%죠. 만약에 여러분들 예오남 연소 번호 보면은 종류 세 가지 쓰시죠. 보면은 전 1차 공기식, 분전식, 세미 분전식 쓰면은 이게 예오남 연소 번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 형태와 연소 장치를 문제로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정리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체 연료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기체 연료 보면은 LNG, 액화 천연가스와 액화 석유가스, LPG로 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자, 온도에 따라서 이용하는 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수소 연료 전지에서도 사용하고, 자, 어떤 빙상, 여름에, 여러분들 겨울철에 하는 빙상 스포츠에서도,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아이스링크나 이런 거 얼리려면은 필요하죠. 이때 이제 여러분들 액화 천연가스를 또 이용을 하는 겁니다. 또 얼음 공장, 얼음을 얼리는데, 드라이 아이스 만드는데도 사용을 하죠. 또는 유리온실이나 식물 공장에서도 또 저온 물류 창고, 그다음에 초저온 물류 창고, 또는 이런 뭐 초저온 환경 실험 뭐 챔버라고 되는데, 챔버는 일종의 이제 어떤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이런 걸 극저온을 이용할 때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이거였죠. 주로 액화 천연가스의 주성분은 뭐였죠? 그쵸, 메탄. 그리고 이 메탄은 마이너스 몇 도씨까지 낮추면 액화시킬 수 있다고 했죠? 그죠? 마이너스 162도 이하가 되면 액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상이 되면 기체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액화시켰을 때 최적이 몇 분의 몇으로 줄어든다고 했죠? 그죠? 600분의 1. 네. 이런 것들이 또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LPG입니다. 액화 석유가스고요. 뭐 연료로도 사용을 하고요. 취사용, 산업용, 그다음에 자동차 연료, 석유화학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탄에 비해서는 LPG가 보면은 그 발열량이 보면 훨씬 좀 크기 때문에 자동차 연료로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연료의 종류 및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고체, 액체, 기체 연료가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뭐 장단점 이렇게 나온다 보면은, 자,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보면은 첫 번째 보면은 이런 증기, 보일러 또는 이제 온수 보일러 있죠. 이거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는 이런 고체, 액체, 기체 연료의 이제 장단점, 네, 이런 것 등을 따로 구분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쓰라는 문제로 필답형으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들 한 3가지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내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체연료. 자, 식물 등이 변질된 것이다. 자, 목재나 석탄 등이 있습니다. 자, 생성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이를 가공해서 목탄이나 연탄, 자, 이런 것 등을 로 가공해서 이제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보관할 때 보면 노천 야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외에 보면 공터 같은 데 이렇게 쌓아놓고 저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체 연료에
특징에서 장점과 단점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는 객관식 문제로 좀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고체 연료의 특징에 대해서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로 객관식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연료 분무 등으로 인한 소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연료 분무할 때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어떤 연료였죠? 자, 연료 분사 시 소음이 큰 것. 그죠? 액체연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면은 뭐 액체연료에 보면 단점으로 해서 아까 문제 한번 나왔었죠. 근데 이 고체연료는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이 않고 연료에다 그냥 불을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음이 따로 없다는 거지. 또 연료가 누설로 인해서 역화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액체연료는 역화, 또 기체연료는 자, 가스 폭발 같은 게 있죠. 이때 보면은 연료가 보면은 압력을 가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연료가 누설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체연료는 자, 연료를 압력을 가해서 뭐 분사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역화나 폭발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화염에 의한 국부 가열이 없다. 그래서 아까 액체연료는 자, 화염의 온도가 높고 이게 이제 국부 가열의 원인이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자, 고체연료는 그런 단점이 없죠. 자, 연소장치 간단한 편입니다.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 때문에 이런 연소장치가 보면은 또 보일러나 이런 것 등이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노천 야적. 자, 뭐 공터나 야외에 보면 이렇게 쌓아두고 이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이나 취급이 비교적 간단하고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 한번 보도록 하죠.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적다. 이 얘기는 자, 발열량이 적기 때문에 많은 열량을 만약에 얻으려면은 연료를 많이 태워야 된다는 거죠. 고체 연료를. 자, 두 번째는 큰 연소실과 다량의 공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완전 연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연소실도 좀 커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도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불완전 연소될수록 공기비가 불량할 때 또는 공기비가 부족할 때 일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공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점화. 소화가 곤란하다. 그래서 점화할 때도 불이 잘 붙지 않고요. 불을 또 끄기 위해서도 보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불이 잘 다 탈 때까지 기다려 줘야 되는 거죠. 네. 자, 부하 변동에 따른 연소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액체나 기체연료 같은 경우는 뭐 연료량이나 공기량을 늘려서 자, 연소율을 높이거나 또는 뭐 공기량이나 연료량을 줄여서 보면은 자, 연소율을 낮출 수가 있는데 이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정확하게 보면은 자, 연료량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자, 회분. 자, 회분이 많다는 거는 껌댕이가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자, 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분이 많고 재처리가 곤란하다. 그래서 항상 타고 나면은 재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연탄 타고 나면 연탄 재가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처치하는 게 곤란한 겁니다. 자, 연료의 품질 균일하지가 않다. 근데 액체나 기체연료는 품질이 균일하죠. 자, 그래서 이제 특징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바꿔놓은 내용은 이거죠. 네. 자, 회분이 많은데 회분이 적다. 회분이 적고, 자, 회분이 적고, 자, 재처리가 쉽다. 그리고요, 재처리가 곤란한데 재처리가 쉽다 하면은 잘못된 내용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틀린 부분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체나 액체, 기체 연료는 장단점 한 3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쓸 수 있을 정도는 다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또 필답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액체 연료입니다. 자, 주로 석유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석유인데 여기서 이제 정제 과정을 거쳐서 또는 여러분들 이제 직류탑을 통해서 보면은 경질류와 이제 중질류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석유 원래는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으로 이제 존재하는 거죠. 자, 지하에서 이렇게 퍼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원유라고도 부르죠. 석유를 원유라고 부릅니다. 자, 비중. 자, 0.78에서 0.97. 이 얘기는 자, 물이 1이기 때문에 물보다는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휘발유는 보통 0.7에서 0.8, 등유 0.7에서 0.8, 자, 경유 0.82에서 0.87, 석유 0.75, 자, 주유는 0.93, 자, 윤활유는 0.95. 그래서 휘발유에는 이제 윤활유로 갈수록 그러면은 비중이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물보다는 가볍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또는 이제 화학적으로 대부분이 탄화수소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소, 수소, 황, 질소 이런 원소 조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화수소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탄소, 수소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휘발유, 등유, 경유 하면 여러분들 경질유, 중유 하면은 중질유, A, B, C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점도로 나누는데 A 중유는 자, 여러분들 예열이 필요 없다고 했죠. 점도가 높지 않습니다. B와 C 중유는 점도가 높기 때문에 반드시 예열이 필요하다고 했죠. 자, 그 밖에 보면은 자, 요즘에는 이제 알코올이나 바이오 디젤류 이런 것들이 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액체 연료의 조성 보면은 주로 탄소와 수소 이게 이제 주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황이나 질소 이런 것들은 아주 소량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고체 연료의 주성분은 탄소, 액체 연료의 주성분은 탄소와 수소로 봐주시면 되지. 자, 여기까지 보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